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관세 부과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유럽 내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유럽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가장 많은 자금과 무기를 지원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미친 짓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나토 가입국들이 국방비를 GDP 대비 5%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럽 국가들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유럽에서는 미국이 유럽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면서 나토 가입국들이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주요 국가들이 한국과 방산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업체의 주가가 급등하며 유럽 국가들의 한국 방산 구매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방부 차관을 한국에 급파하며 한국산 전투기와 잠수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면서 상대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해외 생산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자국 내에서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것처럼 한국도 동일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방산업체들은 미국과 같은 조건을 내세우면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구매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대놓고 한국 방산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고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안보 위기가 커지면서 다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구가 급감하면서 국가 존폐 위기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 강대국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FA-50 전투기는 유럽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FA-50을 도입한 지 10개월 만에 납품을 받았으며 이는 방산 역사상 최단기간 납품 기록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폴란드에 도착하는 데 5년 이상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빠른 납품 속도는 유럽 국가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FA-50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으면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프랑스 에어버스의 고등훈련기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FA-50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FA-50뿐만 아니라 KF-21 전투기까지 현지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FA-50의 유럽 판매 허브가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FA-50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FA-50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세계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1300대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유럽 내에서도 한국 방산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무기를 조달하려던 움직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며 FA-50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KF-21 전투기까지 유럽 현지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방산업체들에게 큰 기회이지만 동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방산 거래는 국가 간 계약이기 때문에 대금 결제 문제나 기술 이전 조건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 전쟁 종전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국 방산 대금 지불 능력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 방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일본도 한국 방산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은 다각적인 방산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제 한국 방산업체들은 FA50, KF21 등의 전투기뿐만 아니라 드론봇 전투단과 같은 차세대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며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드론봇 전투단은 소형 드론을 활용하여 적의 핵심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며 10만 대 이상의 군집 드론을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전장 환경을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면서 한국도 드론 전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군집 드론은 저비용으로 대규모 공격을 수행할 수 있으며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미국도 군집 드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드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025년까지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군은 현재 2,500여 대 이상의 드론을 운용하고 있으며 드론 전술을 통해 전투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군집 드론 기술을 활용하면 소수의 조종수로 수백 대의 드론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미래 전장에서 한국군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한국 방산 제품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FA50, KF21, 드론봇 전투단 등의 첨단 무기를 바탕으로 방산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기업 개요. 한국우주항공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항공우주 방산기업으로 1999년 설립 이래 항공기 개발 및 생산, 방산 장비, 우주항공 기술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항공기 제작사로서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 항공전자 시스템, 무인기, 우주 발사체 부품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 전투기 및 훈련기, 헬리콥터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항공 방산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사업 및 KF21과의 연관성. 한국우주항공은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의 주관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와 한국우주항공의 역할, 기체 설계 및 개발, KF21 외 기체 설계와 제작을 총괄하고 있으며 전투기의 공기역학 성능과 스텔스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 및 인증, 프로토타입 제작 및 시험 비행, 인증 절차를 주도하여 안정성과 작전 성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국산화 부품 통합, 국산화 부품 및 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내 항공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F21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2016년부터 양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우주항공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투기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항공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최근 실적 및 재무 분석. 2024년 기준 한국우주항공의 실적은 KF21 개발 및 수출용 항공기 생산 확대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실적, 매출액 약 4조 5천억 원, 전년 대비 약 30% 증가, 영업이익 4천억 원, 전년 대비 120% 증가, 순이익 3천억 원 이상, 전년 대비 140% 증가. 실적 성장 요인, KF21 개발 본격화, 양산 준비 및 부품 공급 확대, 수출용 항공기 판매 증가, TA50 및 FA50의 동남아 및 중동 수출 호조, 헬리콥터 및 무인기 개발, 국방 수요 증가에 따라 신규 프로젝트 추진. 최근 배당금, 2021년 주당 500원, 2022년 주당 700원, 2023년 주당 1000원.
주가 상승 요인 및 주의할 점. 주가 상승 요인. KF21 양산 및 수출 가능성. KF21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상승 기대. 수출 확대. TA50, FA50 등 고정익 항공기의 수출 확대. 우주항공 기술 성장. 한국형 발사체 부품 및 위성 개발 참여. 주의할 점. 연구개발 비용 증가. KF21 및 신형 항공기 개발에 따른 RD 비용 부담. 환율 변동.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환율 변동에 민감. 국내외 경쟁 심화. 글로벌 방산 및 항공기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결론 및 투자 전략. 한국우주항공은 국산 전투기 및 훈련기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특히 KF21 사업 참여로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항공우주 및 방산 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연구개발 비용 증가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투자 결정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추가적인 시장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2. 한국산으로 갈아탈게요. 중국산 무기 안 쓴다는 동남아. 그 이유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분쟁으로 한국이 무기 수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동남아 국가들이 정치적 위험 요소가 큰 중국보다 한국이 만든 무기를 선호한다는 평가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5일 현지 시각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동남아 지역 내 중국산 무기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들면서 동남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은 중국의 최대 경쟁자가 됐다고 전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이 주요 무기 공급처였던 중국을 대신할 곳을 찾고 있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정치적 위험 부담이 적은 한국산 무기가 저변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물리적 충돌까지 빚고 있는 필리핀이다. 필리핀은 연내에 한국산 초음속 경전투기 FA50 12대를 추가 구매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2014년 이미 FA50 12대를 도입해 운용 중인데 협상이 타결되면 규모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또 남중국해 충돌에 대비해 2028년까지 원해경비함 6척 등 12척 이상의 한국산 함정을 배치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도 2023년 FA50 항공기 18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고등훈련기의 초도 고객인 인도네시아는 2021년 추가로 6대를 주문했다. 한국에서 제작된 잠수함 3척도 운용하고 있다.